예, 111회 합격자 백세민입니다. 긴장돼가지고 저는 물에 좀 컵을 가져왔습니다. 공부 많이 하시나요? 시험 본 지도 한 달 많이 지났는데, 저도 어제 3시에 잤습니다. 3시까지. 이거 합격수기 작성하고 자느라고. 여러분도 끝까지 하시면 1월 날이 오실 거라고 믿고, 제가 공부한 방법들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일단 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나이는 39세고 업무는 건축물 그냥 유지보수 업무입니다. 현장에서 뭐 땅을 파서 공구리 치고 철골 세고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고, 그냥 왜 리모델링이나 아니면은 뭐 설비 이런 거 교체해주고 하는 업무라 처음 공부할 때 좀 되게 힘들었고, 제가 사는 곳이 익산입니다. 전북 익산. 익산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가 이제 용산이면 익산은 한 여기쯤 있습니다. 전북 익산. 여기까지가 KTX로 1시간 20분 정도 걸립니다. 제가 금요일에 레벨 1 수업 들으려고 16시 한 15분 차, 아니 18시 15분 차를 타서 용산에 19시 30분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용산역에서 종로 3가까지 해서 오면은 19시 45분에 자리에 앉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수업 듣고, KTX를 타야 빨리 내려가니까, 그게 용산에서 가는, 그러니까 막차가 20시 15분 차입니다. 20. 그러니까 학원에서 21시 한 45분쯤 나와서 이제 지하철 타고 용산에 가서 이렇게 내려가죠. 그럼 집에 이제 11시 한 반쯤 익산에 도착하는데, 이렇게 갈 경우는 좀 드물고, 수업을 10시 반까지 다 하고 가면, 무궁화를 타고 가면 여기서 3시간이 걸립니다. 용산에서 익산까지. 그러면은 집에 한 2시쯤, 새벽 2시쯤 도착하죠. 금요일은 그렇게 수업할 때도 있었고, 토요일 날 제가 정규반 수업을 듣고 싶어서 금요일 날 그렇게 수업하고 내려갔다가 다시 토요일 날 올라와서 정규반 수업 듣고 이렇게 했던 적이 많이 있어서, 만약에 저처럼 지방이 아니라 서울 이쪽 경기도 이쪽이시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접근성은 저보다 좋으시니까 그런 거는 좀 위안 삼으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술사를 하게 된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 계기. 이게 뭐냐면, 회사에서는 직원들한테 돈을 되도록 안 주려고 하는 입장일 거고, 직원은 회사한테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거기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격수당인데, 저희 회사 자격수당이 제가 기술사를 따면은 4만원 받습니다. 4만원 더 줘요. 근데 저는 이 4만원이 계산해보면은, 예를 제가 20년을 근무한다 하면은, 한 1,000만, 2천만원 되려나? 아무튼, 이 돈도 너무 아까워서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시작한 게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목적을 갖고 하시면, 원장님도 항상 말씀하셨어요. 목적을 갖고 해야 동기부여가 되고, 그래야 합격 가는 길이 좀 빠르다, 이런 말씀 해주셔서, 저는 목적이 이거였습니다. 단지 4만원 더 받으려고 했고, 그다음 개요. 수험 개요. 저는 시작을 2015년 8월 29일에 등록을 처음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했습니다. 그 전에 기술사라는 건 저는 거의 일반 사람들 사법고시 대하듯이 딴 세상에 있는 그런 자격이라 생각하고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가 이 4만원 때문에 알아보다가 익산에서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데가 이제 용산역이고, 용산역에서 가까운 학원 찾다 보니까 이제 종로학원 됐습니다. 이 종로학원 다니다 보니까 저는 원장님이 그렇게 유명하신지 몰랐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이제 원장님이 그렇게 유명하신 거 알았는데, 저는 단지 이제 가까워서 이제 이 학원을 선택하게 됐고요. 수강 이력은 정규반 1회, 레벨 1 2회, 그리고 이제
레벨에서 스터디 이렇게 운영하는데 스터디를 제가 3회를 했습니다. 스터디 때 저는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 다음에 평균 공부 시간. 일일 평균 공부 시간은 한 5시간 정도 했습니다. 매일. 7시부터 19시부터 24시까지. 나는 이제 여기서 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벽에 일어나서 할 수도 있는데 꼭 이 시간은 무조건 했습니다. 이 시간이 이제 도서관이 12시까지 하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는 무조건 하는 걸 했습니다. 보통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11시 아니면 10시쯤 끝나는데 저는 대학 도서관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는 24시간 개방이라 여기를 이용했고, 그다음에 서브노트는 저는 처음에 8월 29일 등록해서 한 사이클 돌 때,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된다고 하면은 11월쯤에 서브노트를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은 왜 알려주신 대로 일 제목 그 기출은 2번까지인가 하고 1번 하지 않습니까? 요거 2번까지는 전부 했습니다. 우리 준 8건인, 전 9건까지 썼고, 요렇게는 썼는데, 그 밑에 3, 4번은 저는 완성을 못 했고, 일단 그 수업하는 그 정규반 끝나는 주에 저는 이걸 다 했습니다. 이때 할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숙제가, 물론 서브노트도 있지만, 서술에 막 쓰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해야 되고, 장판지도 해야 되고, 이것도, 그때 보통 진짜 한 3시쯤 자고 막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근데 어쨌든 이걸 완성은 그때 했고, 그리고, 펜 소모량. 펜 소모는 제가 제트스트림 썼는데, 제트스트림 제가 세보니까 40자루쯤 쓴 것 같습니다. 다 많이 쓰실 거니까. 제가 익산용산간 왕복 횟수 보니까 한 80회? 60에서 한 80회쯤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년 반쯤을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쯤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수험 개요고, 그 다음에 점수 추이입니다. 제가 108회 때면은 2015년, 이게 108회가 16년 2월 초인가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제가 15년 8월에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때가 거의 한 사이클 돌고 레벨 1도 한번 하고 그때 이제 시험 본 건데, 그때는 정말 제가 뭘 모르고 막 그냥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긴 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본 것 같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봤습니다. 이때 특징은 뭐냐면 용어를 제가 8문제만 썼던 것 같습니다. 다 못 썼어요. 10개를 못 썼어요. 8문제 쓰고 요 3개는 거의 8페이지에서 9페이지 정도. 제가 현장 경험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서술이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보통 다 8페이지, 그러니까 한 문제당 거의 뭐 2장 정도밖에 못 써가지고 되게 어려워했습니다. 요 수준은 그대로 갑니다. 제가 이게 너무 안 돼가지고 이때도 8에서 10, 이때도 8에서 10, 이때는 전부 10개는 썼습니다. 다 10개. 얘는 좀 더 썼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제가 문제점이 뭔 줄 알겠는 게, 서술은 제가 무조건 12페이지 써야겠다는 목적을 가졌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래서 서술은 무조건 12페이지. 아이템은 7개에서 12개. 무조건 썼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쓰면은, 아이템을 7개에서 12개 쓰게 되면, 한 문제당 3페이지는 무조건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3페이지 쓰면 12페이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템은 대제목 쓰고 아이템에 뭐 5개에서 7개 뭐 이런 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일단 3페이지를 채워야 됐기 때문에 7개, 12개 했고, 용어는 저는 10.5페이지를 썼습니다, 이때. 이 방법은 뭐 잘 아실 수도 있으신데, 10번째 보통 문제를 자신 있는 거 1, 2, 3 배치하고 8, 9, 10 하고 여기는 자신 없는 거 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10번 문제는 10페이지면은 아마
저 잘 기억 안 나는데 여기가 10페이지인가? 맞나요? 아무튼 이렇게 되면은 마지막 문제니까 여기서 4번까지 해서 뭐 예를 들어 비교표를 넣든지 뭘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저는 여기 5번을 해서 무조건 여기를, 그러니까 그 마지막 페이지니까 더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10.5페이지 했고, 이거는 서술에서도 좀 비슷하게 적용했습니다. 마지막 문제에는 뭐 3.5페이지를 한다랄지 좀 많이 써 보이게, 제가 많이 쓰는 게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되게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데 너무 두서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공부 방법입니다. 이제 여기서 디데이 여기 시점이 예를 들어 1년에서 6개월 사이다. 시험 보기 전 1년에서 6개월 사이다. 저는 이때 뭘 했냐면 서브노트를 작성을 했고, 이때 장판지를 암기를 했습니다. 뭐 잘 못하죠. 1년 전이니까. 그렇지만 이때 하라는 대로 해야 됐으니까 이렇게 했고, 6개월에서 3개월 이 사이에는 제가 서브노트를 보완을 한다고 했는데, 원래 여기서 1, 2번이 됐을 거고 1, 2번 다음에 이제 3, 4번을 해야 되는데, 3, 4번은 제가 공부하다가 좀 자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면 그 문제들 중에 그런 것들은 이제 3, 4번을 좀 정리를 했었는데 많이는 못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브노트를 이제 보완할 수 있는 단계가 이제 3개월 전에 저는 이렇게 했고, 이때는 또 장판지 반복이고, 혹시 뭐 키워드 이런 거 가지고 계시면 키워드도 봐도 이때 봤던 것을 저는. 그 다음에 3개월에서 1개월 전. 1개월 전에는 무조건 반복입니다. 이때는. 뭘 반복하냐면요. 서브노트, 장판지, 키워드, 시간은 2대 1대 1 시간으로. 그러니까 하루에 딱 자리에 앉으면 예를 들어 장판지를 1시간 하고 외우고, 그 다음에 뭐 키워드를 1시간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서브노트를 2시간 보고, 이건 무조건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남은 시간에 보완할 거 있으면 하고, 이렇게 진행하면 되고, 1개월에서 일주일 전. 되게 중요한, 일주일 전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 저는 휴가를 일주일 썼어요. 휴가 5일. 휴가 5일 하면은 그 전주 뭐 예를 들어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까지, 일요일날 시험이라면 이 5일을 휴가를 전부 할애를 해가지고 했고, 이때는 이제 진짜 무한 반복을 했고, 저는 이 시험은 저만의 이제 노하우인데 누구도 하던 것 같은데, 이 시험날 오전이 있고 중식, 오후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저는 오전에 이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가 있는데, 이때 용어, 서술인데, 저는 이 라인에 맞게 이 일주일 시간대는 시험이 만약에 9시부터 시작한다면 저는 무조건 9시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뭐 6시, 7시에 와서 공부는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하는 건 9시부터 시작해서 100분을 합니다. 쉬는 시간도 20분 주고요. 또 100분. 그래서 점심시간을 이 점심시간에 맞게 또 1시 40분인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맞추고 다시 또 여기서 100분, 20분 쓰고 100분. 이렇게 해서 여기가 17시 10분인가 20분이잖아요. 끝나는 시간이. 이렇게 일주일간은 이 사이클에 맞게 공부를 했습니다. 시간을. 근데 이때는 오전에 무조건 용어만 했어요. 어차피 서술이 있긴 하지만 일단 이때 용어를 무조건 하고, 점심 먹고 이렇게 서술은 또 뭐 서술 하시는 거 하시면 되고, 중식도 일주일간은 김밥만 먹었습니다. 저는 무조건 시험 때 김밥 먹으려고 생각해가지고 일주일간 김밥만 먹었어요. 그냥 그 사이클에 최대한 맞춰서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전, D-Day 하루 전에는
저는 일주일 동안은 그 전에 학원에서 뭐 레벨 한다고 공부도 하고 많이 했으니까 시험도 보고 하는데 이 일주일 전에 다 이 쓰는 요런 게 좀 까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하루 전에는 저는 그 제가 나름대로 시험 문제를 그 전에 몇 개 뽑아놨습니다. 그냥 두세 개 뭐 이렇게. 그거를 이날 요 시간대에 그냥 대충 뭐 용어, 예를 들어 용어 2개, 뭐 서술 2개, 뭐 이런 식으로 시험을 그냥 봤어요, 제가. 뭐 채점은 뭐 제가 그것도 하는 거지만 일단 쓰는 연습을 하루 전에 좀 해놔야 그게 적응이 되니까. 왜냐면 레벨 1은 아마 2주 전인가 끝나고 시험 볼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까먹고 이제 계속 외우고 하다 보면 쓰는 거 그런 게 좀 잘 익숙하지 않으니까 요런 걸 제가 어떻게 겪었냐면 그 111회 때 말고 110회 뭐 요럴 때 딱 시험 9시에 딱 용어 시작했는데 하도 그 외우기만 하고 쓰는 걸 안 써가지고 여기가 이걸 쓰든지 이걸 썼든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겁니다. 처음에 딱 1교시 딱 시작하는데 물론 쓰긴 썼는데 그렇게 헤맬 수가 있으니까 하루 전에 요런 거 쓰는 거 뭐 이런 거 이게 연습 한번 해보시라고 자가 시험을 한번 봐보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요. 다음엔 좀 현실적인 걸로 시험 방법입니다. 6번 시험 방법. 시험 당일에 늦어도 7시 30분까지 입시를 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았을 때는 일단 다 보지 마시고 예상 문제 아마 학원에서 나눠주시는 것 프린트 있는데 그런 거 이렇게 간추려 놨다가 그때 예상 문제 위주로 용어만 계속 봅니다. 9시 전까지 보고 그 다음에 매 쉬는 시간에 화장실 다녀오시고 그 1교시 때 나왔던 거를 저도 이게 안 됐는데 11회 때는 111회 때는 되더라고요. 1교시 때 나왔던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를 이제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봐지더라고요. 어떤 게 나왔더라가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제외하고 되게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111회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111회 때 다 봤어 다. 다 보셨습니까? 아. 55점, 뭐 52점. 제가 111회 때 4교시에 그 3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에 보니까 계약 부분이 별로 안 나온 것 같아요, 기억에. 그래가지고 3교시 쉬는 시간에 계약만 봤습니다. 진짜 4교시는 계약만 나오겠지 했는데 계약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단 안 나왔지만 좀 전략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답안 배치는 아까 1, 2, 3번 8, 90 이거 배치하는 거 마지막 문제는 좀 더 많이 써라. 1.5페이지 정도 써라. 요거 말씀드리고 싶고 애매한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문제를 제외해도 애매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제가 그냥 저 나름 노하우를 말씀드리면 그 이번에 용어에서 그 와이어 로프가 나왔습니다. 다 시험 보셨으니까 아시겠죠? 와이어 로프를 뭐 무슨 기준 제가 못 했으니까 강의는 이제 나중에 볼수록 하면 되니까 2분 내에 끝내줘요. 저 3시까지 준비했는데 하던 거 맞아. 예. 와이어 로프 사용 금지 기준이었는데 이거를 제가 전혀 그 감이 안 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폼 우리 그 많이 연습하지 않습니까? 폼. 애매한 건 무조건 폼은 잘 지켜놔야 돼요. 그러니까 틀은 와이어 로프 서열 기준 만약에 문제 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3 썼다. 그럼 1 기준이니까 예를 들어 개요 정의로 안 쓰고 그 다음에 2번 뭐 도해라고 표현을 안 하지만 일단 제가 도해라고 했습니다. 하고 3번 그냥 특징 4번 특징은 아니지만 그 기준 시험시 뭐 유의사항 그러니까 요런 틀은 무조건 정확히 써주시고 애매하도 그냥 뭐 다 읽어 보시겠습니까? 그 많은 거 개요 쓰고 여기에 그냥 주저리주저리 뭐 와이어 로프에 대해서 뭐 그냥 정말 연관된 단어 아무거나 그냥 써주시고 도해는 저는 그거 그렸어요. 와이어 로프 보면은 제가 생각난 거는 우리 그 뭐지?
타워 크레인에 있는 요거 하나, 이거 그려주고, 하나는 우리 이거, 뭐지? 작업자들 이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곤도라에 와이어로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2개 그려줬어. 이거 2개 그려주고, 뭐 와이어로프에 대한 이거 특징이 아니고 아마 기준이 물어봤으니까 이게 기준이 들어갔어야 될 거예요. 기준은 제가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하나 기억났습니다. 뭐 소선수가 뭐 7% 뭐 파손된 거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그런 거 했고, 아무튼 최대한 틀은 갖춰주고, 그리고 연관된 거를 써줘라. 뭐 요거 말씀해 주시고, 너무 많은데. 예, 이렇게 해서 너무 저도 여기서 항상 그 간증하는 거 항상 저 뒤에서 듣고 그 해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진짜 많이 이해하는데, 간증하는 사람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듣는 게 그 사람마다 그 나름대로의 그 자기 공부 방법을 했기 때문에 다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참고하셔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맞춰서 공부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마치겠습니다.